안녕하십니까? 생명존중 오늘 제 13주차 강의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강의가 남았고요. 오늘 13주차 강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주제는 성소수자와 젠더 레볼루션. 성소수자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은 뭐 또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은 대부분 이 암수, 즉 사람의 경우는 남성과 여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딱 두 개로 나눌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속한 사람들을 우리가 성소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우리 사회 분위기는 그러한 성 정체성에 있어서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성소수자 그리고 젠더 레볼루션 이렇게 이제 붙였고요. 오늘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보실 텐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 인간이 그러면 남성과 여성으로만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아닌 그러한 존재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영상 한번 보시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네덜란드 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결정되지 않은 성이라는 이름입니다. 1961년에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수술을 받고 여성이 된 뒤 제3의 성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었는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네덜란드 한 지방법원에 올해 57살인 레온이 소송을 냈습니다. 부모가 출생신고서에 남성이라고 적었지만 2001년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성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남성이나 여성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제3의 성이라며 출생신고서를 다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선 1993년부터 출생신고서에 아이의 성별을 결정할 수 없다고 표기할 수 있지만 소급 적용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회적 법적 발전으로 인해 제3의 성을 인정할 때가 됐다며 수정을 허락했습니다. 법원은 네덜란드 철도회사가 신사숙녀 여러분이란 표현을 승객 여러분으로 바꾸고 성중립 화장실이 증가하는 것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레오는 나는 실베스타 스텔론이나 파멜라 앤더슨이 아니라 딱 중간이라며 심리 상담가로 일하며 성전 환자 수천 명을 만났는데 이번 판결은 나와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이렇게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라고 본인이 또 생각을 하는 그런 존재도 있죠. 그런 정체성을 가진 경우도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게 돼 그러면 성소수자. 성소수자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영어로는 sexual minority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다수를 이루는 것이 제가 오늘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 남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제 보통 분류를 하는데, 그러한 다수를 이루는 이성애자, 서로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을 뭐 사랑을 하거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성애자, 또는 이 표현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스젠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시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뭐 반대쪽으로 이런 의미거든요. 젠더는 성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젠더는 사실은 성 중에서도 어떤 정신적인 또 심리적인 또는 사회적인 그런 의미의 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젠더하고 비슷한 형태의 성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섹스라고 하는 표현이죠. 섹스라고 하는 표현은 요거는 이제 생물학적인 성, 즉 외형적으로 나타나 있는 어떤 뭐 성기의 구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한 생물학적 성은 섹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회적 또는 정신적, 이성적 뭐 이런 표현의 성은 젠더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또 신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다수의 형태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동성애자도 포함이 되고 또 양성애자, 예, 동성애자는 뭐 잘 아시죠, 그렇죠? 예, 같은 성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예, 양성애자는 같은 성뿐만이 아니라 이성에게도 이제 같이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트랜스젠더, 예, 성을 갖다가 이제 바꾼 형태죠, 그렇죠? 예, 생물학적인 성을. 또 간성, 예, 간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에요. 두 개의 성을 갖다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생물학적인 경우에도. 그리고 젠더 퀴어, 예, 성이 정확하게 자기의 성이 무언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을 젠더 퀴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3의 성, 제3의 성이라는 것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성을 갖다가 표현을 하고 가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소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소수자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면은 매우 포괄적인 용어예요. 워낙 다양한 성소수자 집단이 지금 우리 사회에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유사하게 사용이 되거나 또는 하위 집단, 예, 이런 것들을 일컫는 그런 이제 신조어라든가 다양한 용어들을 다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LGBT, L은 레즈비언을 의미하고요. G는 게이, 예, B는 바이섹슈얼, 예, T는 트랜스젠더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것에 앞자를 갖다가 다 따서 LGBT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아직 자신의 성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퀘스처너라고 하거든요. 예. 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두 개의 성을 고루 가지고 있는,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 남녀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intersexual, 또 양성애자, asexual,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다 더해서 퀘스처너, 그리고 intersexual, asexual 다 포함을 해서 그래서 LGBT에다가 QIA까지, 예, 이렇게 붙여서 전부 성소수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아주 최근에는 맨 끝에 있는 인도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히즈라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H로 약자로 표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 전부 포함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동성애자가 무엇인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성애란 무엇인가요? 뭐 우리 이제 통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죠. 동성애, 예, homosexuality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으로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들 간의 감정적 또는 성적인 끌림 이런 것을 뜻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남성 동성애자의 경우에 이제 게이라고 표현을 하죠. 또 여성 동성애자의 경우에는 레즈비언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동성애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동성애자인 레즈비언의 경우에는 여성 동성애자로 여성에게 성적 매력이라든가 연애 감정을 느끼는 여성이 여성들에게 성적 어떤 매력이라든가 감정을 느끼는 그러한 것을 갖다 의미를 하고, 성적 취향과 관계없이 성적 정체성 또는 성적 행위, 예,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도 최근에는 줄여서 그냥 레즈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있죠. 뭐 이미 중세 시대 때도 중세시대 이제 그림이거든요. 그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등장을 하고 또 나타나 있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같은 동성애자이면서도 남성끼리의 동성애자를 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원래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남성 동성애자를 갖다가 의미하는 원래 의미는 쾌활한, 즐거운 이런 뜻이에요. 게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이것을 1960년대 미국에서 바로 이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갖다가 좀 긍정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즐거운 또는 쾌활한 그런 의미의 게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남성들 간의 동성애자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단어로 표현을 했죠. 자, 바로 이 동성애자 중에 남성 동성애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석천 씨가 방송에서 커밍아웃을 하면서 이제 대중들에게 그러한 그 성정체성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갖다가 이제 가지도록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양한 어떤 활동을 통해서 많은 단체 또는 기관 또는 사회적인 그러한 활동을 갖다 실질적으로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바로 게이까지 이제 살펴봤고, 그리고 또 얘기했었던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죠? 트랜스젠더는 사회적 성과 또 생물학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즉 젠더와 섹스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생물학적 성은 여성인데 남성이 되고 싶어 하거나 또는 생물학적 성이 남성인데 여성이 되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이들 중에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이제 반대 집단이 되기를 그런 이제 갈망하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 성전환자 또 트랜스섹슈얼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그리고 이때 성전환자들이 반드시 생물학적인 성을 갖다 다 바꾼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바꾸지 않고도 활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리수 같은 그런 이제 방송인이 대표적인 트랜스젠더로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존재 이외에 아까도 성소수자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양성애자, bisexuality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바로 양성애는 남성과 여성을 향한 정서적 그리고 성적 끌림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 용어는 인간의 끌림의 맥락에서 남자와 여자를 향한 그런 정서적인 또는 성적인 감정을 갖다가 가리키기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용어이죠. 또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양성애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간성은 intersex. inter라는 것이 뭐예요? 중간에 가운데 이런 뜻이잖아요. 섹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성을 갖다가 이제 나타낸다고 했으니까는 남성과 여성이 중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죠. 간성은 생물학에서 암수 딴몸, 암수가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또는 암수 딴 그룹, 그런 생물 개체의 암수 두 가지 형질이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특히 염색체의 1, 2차 성징이 남녀의 중간으로 나타나서 염색체나 또는 유전자의 이상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원인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사람의 경우 남녀 성기가 동시에 있는 경우, 남녀 성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남녀 중간 몸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경우를 갖다가 인터섹스, 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 중간에 생물학적인 그런 이제 성기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인터섹스에 대한 그런 영상 같이 한번 보실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여성 아니면 남성이란 전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녀를 구분할 때도 주저함이 없죠. 그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남녀 생식기가 모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벨기에 출신의 세계적 패션 모델 한느 가비 오딜르. 오딜르는 자신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인터섹스라고 고백했습니다. So I'm intersex. I don't think being intersex is that bad. It's just more what happens when they try to box us into a certain female-male position. 지수 씨는 25년 동안 남성으로 살아왔습니다. 남성 성기가 있었고 주민등록번호도 1로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남자 생식기가 모두 있다 보니까 앞에 있는 그 남자 성기 때문에 이제 남자를 해가지고 살아왔었고요. 2차 성징 있을 때도 목소리도 바뀌지도 않았고 이제 생리는 그때는 없었는데 이제 맹 같은 거. 지수 씨는 그때서야 자신이 진성 반음양이란 인터섹스 증상이 있다는 걸 알았고 결국 여성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되게 기뻤었어요. 이제 남과 다른 몸 그리고 남과 달랐던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되니까 이제 성보완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도 바꿨고 성별도 다 바꿨고. 원래 여성의 난자엔 X 염색체, 남성의 정자엔 X 염색체만 있거나 Y 염색체만 있습니다. 그래서 X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난자와 만나면 여성 생식기가, Y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만나면 남성 생식기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Y 염색체엔 남성 생식기를 발달하게 하는 SRY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간혹 XX 염색체에서도 발현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아이는 염색체상 XX로 여성이지만 SRY 유전자의 영향으로 남성적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성기 같은 신체적 특징이나 염색체, 유전자, 호르몬 등 성구별 요소의 발현 정도가 전형적인 여성, 남성과는 다른 사람을 인터섹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성분화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염색체도 정상이고 유전자도 정상이지만 다른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별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은 경우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인터섹스는 전 세계 인구의 1.7%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들에게 한 가지 성별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보고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국가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캐나다 등은 이미 제3의 성을 인정했고 독일도 앞으로 공식 문서에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터섹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건 1,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터섹스의 정확한 수는 물론 존재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죠. 저처럼 완전히 둘 다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게 간성이라는 그런 영역이 존재하고 같은 인간이고 수많은 스펙트럼 중에 하나니까 그대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숨겨야 되는 것 그리고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기, 성기 교정 수술 같이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수술을 강제로 받지 않기, 인터섹스 인권 운동의 주안점이거든요. 이들이 고정된 성별 이분법에 차별받지 않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독일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영상에도 나왔었지만은 제3의 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인정을 하자라고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바가 있어요. 같이 영상 보실게요. 네, 독일 정부는 공식 기록에 성별을 적을 때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등록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독일 헌법재판소가 성별을 기록할 때 남녀가 아닌 제3의 성을 적을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성별 작성을 아예 없애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겁니다. 앞서 한 독일인은 자신의 유전자 분석 결과 X 염색체 하나만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출생기록부의 성별을 여성에서 제3의 성으로 변경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바로 이렇게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이제 인식이 점점 어떤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회에서도 받아들이는 그런 추세로 지금 이제 변화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해마다 여름이면은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죠. 바로 퀴어라고 하는 의미도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그런 이제 의미예요. 원래 퀴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이상한 또는 색다른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제 단어였었는데요. 오늘날 현재는 성소수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레즈비안, 게이, 그 다음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을 포괄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우리가 여름이면은 올해는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집합 모여서 어떤 뭐 행사를 하거나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올해는 못했지만은 이렇게 해마다 퀴어 축제를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소수자들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들이 이렇게 이제 그 행사를 갖다들 하고 있고요. 바로 작년에 있었던 성소수자 퀴어 축제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소수자들의 대표적인 행사인 퀴어 문화 축제가 오늘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20주년을 맞은 축제를 기념하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외쳤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구호와 함께 커다란 무지개 깃발이 광장을 물들입니다. 알록달록한 무지개처럼 다양성과 정체성을 인정하고 어울려 살아가자는 마음. 20해 동안 축제를 지켜온 원동력입니다. 가족과 함께 온 중장년층 참가자부터 축제와 같은 해에 태어난 20살 시민들,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며 힘을 보탰습니다. 저랑 같이 행사를 만든다는 게 뜻있게 되어서 이번에 일도 빼고 온 거거든요. 앞으로 저희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처럼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이 편견이나 차별을 많이 하나씩 광장 안에 모인 참가자만 주최 측 추산 연인원 8만 명. 20년 전 50여 명이 모였던 거리 행진은 이제 수만 명이 함께 도심을 걷는 대규모 행사가 됐습니다.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개최되어 가면서 한국 사회에서 많은 변화가, 한국 사회 자체가 많은 변화의 양상을 보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폭력을 경험하지 않는 사회가, 한국 사회가 어떻게 완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이고요. 차별하지 말라는 외침이 여전히 무리한 요구처럼 여겨지는 현실이지만 참가자들은 내년에도 다시 모이자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지난 2000년 시작한 축제가 올해로 20년을 맞기까지 성소수자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차별 없는 세상을 외치고 있습니다. KBS 경동하시는 분들이 먼저 이동을 하고 네. 오늘 다양한 유형의 성소수자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유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퀘스처너라고 하는 존재. 퀘스처너라고 하는 존재는 성 정체성이나 사회적성 또는 성적 지향을 확립하지 못하고 스스로 질문하는, 내가 뭐지?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하나?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퀘스처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 정체성이나 사회적성 또 성적 지향을 확립하지 못한 그런 이제 경우뿐만 아니라 확립하고 싶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이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갖다가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종류의 그런 어떤 젠더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퀘스처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퀘스처너뿐만 아니라 무성애자, asexuality. 아까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누구에게도 성적 끌림을 갖다가 느끼지 않거나 또는 성생활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아예 없는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를 말하고 무성애를 자신의 어떤 정체성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은 무성애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이 이제 결여됐다는, 즉 성의 결여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성애라든가 양성애와 같은 그런 이제 성의 한 형태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기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또 퀘스처너 무성애 이외에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젠더 퀴어. 젠더 퀴어는 젠더를 보통 남성, 여성을 둘로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기존의 이제 이분법적인 그런 성별의 구분이죠. 젠더.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사회적 성, 그 다음에 정신적, 심리적 성을 젠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난 종류의 성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또 이성적, 또 정신적 이러한 성들이 이제 벗어난, 그래서 그러한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을 할 때 젠더 퀴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또 젠더 퀴어 이외에도 이제 안드로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안드로진은 양성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역할 고정관념을 이루는 남성스러움 또는 여성스러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따로 구분을 하지 않고 한 인격체 내에 남성성, 여성성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이들은 어느 한쪽의 성도 무시받기 싫어하고 또 그런 것들이 구분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 언니, 형, 뭐 이런 것들, 오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성별 호칭조차도 꺼려하는 그런 이제 존재를 우리가 이제 안드로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제3의 성이라고 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제3의 성. 보통은 남성, 여성과 다른 세 번째의 젠더,
즉 사회적으로 우리가 일컫는 그런 이제 성을 갖다 뜻하고요. 특히 어디에서 많으냐면은 남서 태평양 지역들, 뉴질랜드라든가 또는 남아시아 이런 데 존재하는 히즈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존재가 있고요. 또 도미니카 공화국의 구에베도체는 5알파 환원 효소가 결핍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환자를 갖다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명칭인데,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사모아 같은 경우에 존재하는 이제 파파피네라고 하는 제3의 성,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사회도 있다는 거죠. 독일에서는 그래서 아기가 성장하고 나서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갖다 따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둬서 아까도 영상에서 잠깐 보신 것처럼 출생증명서에다가 아기의 성별란을 아예 비워두고 비워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뉴질랜드에서는 전국민 대상 인구조사의 성별란에 아예 남성, 여성, 그리고 제3의 성 이렇게 칸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인정하는 국가도 있고요. 또 이러한 제3의 성의 표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히즈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히즈라는 주로 이제 인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 중에 칸나다어에서 차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펀잡에서는 쿠스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텔루구어 여기에서는 코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이제 존재라고 얘기하고요. 남아시아에서 생리적인 남성이 여성의 성 정체성을 갖고 여성의 복장 또 그리고 여성의 성 역할을 갖다 수행하는 것이에요. 바로 인도 아시아 대륙에서 오랫동안 있어왔던 존재예요. 바로 사진에서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외형적으로 남성 같은데 여성성을 갖다가 수행하고 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바로 그러한 이제 대표적인 형태가 또 뭐가 있냐면은 파파피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파파피네는 여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처럼 높고 가는 목소리로 말하면서 여성스러운 몸가짐을 보이는 그런 존재예요. 주로 이제 남태평양의 사모아 제도라든가 퉁가, 피지, 뉴질랜드, 또 하와이 이런 폴리네시아 문화권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서 여성처럼 행동하는 파파피네라든가 이런 것들이 폴리네시아의 전통적인 문화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또 파파피네 이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전환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카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성전환자 여성 또는 여성적인 게이를 가리키는 말로 태국인 중에 상당수가 카토이를 제3의 성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토이라는 말은 서구의 트랜스 여성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개념과 1대1로 대응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유형의 이제 존재라는 거죠. 바로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제3의 성에 대한 영상 같이 보실게요. In fact, there are other cultures that do not follow our Western notion of the binary. To learn more about that, I met up with Dr. Paul Bassi, an anthropologist who's been doing research in Samoa for the last 10 years. How did you get interested in studying how gender is seen really around the world? The cultures I study are unique from a Western perspective because they recognize more than two genders. So there are people in these societies that are neither men nor are they women. They're something else. In Samoa, for example, there are feminine same-sex attracted males that are not men and they're not women. They're called fafafine, which means in the manner of a woman. Are they men, well, not men, but anatomically men, and externally sort of something else? I'm really struggling here, aren't I? Yeah, that's normal. I mean, these are kind of complicated concepts when you start mixing and matching all these different identity categories, right? And gender variants. Exactly. They certainly look highly feminine. From our cultural perspective, we would identify them as transgender, but that's not really a word that exists in those cultures. In these cultures, the individuals aren't recognized as men or women. They're a third alternative altogether. How are these individuals treated? Are they tolerated? Are they celebrated? What's striking for any Westerner is how fully integrated these people are in the society. So you go out and you are going to see these people in the market. You go to a restaurant, your server could be a fafafine.
in Samoa, the Prime Minister is the patron of the Fa'afafine Association, which gives you some idea of how accepted they are. I was raised by my grandmother as a Fa'afafine. Most of the family over here in Samoa, they have at least 1 or 2 Fa'afafine in the family. My family, it's about 7 or more. We still see some younger ones coming up, and nobody can stop it. My research shows time and time again how important the Fa'afafine are for the family, that important role they play in terms of sustaining and taking care of the family couldn't be carried out if they were tossed aside. But Samoa isn't the only place to recognize a third gender. In India, the Hijra have been a part of society for thousands of years and are legally recognized as a third sex by the government. And in Mexico, you'll find the Muxe from the southern state of Oaxaca. The Muxe aren't just acknowledged, but highly revered and even celebrated with a yearly festival. And there's evidence that this isn't just a modern construct, but an ancient truth. In the Talmud, sacred Jewish text dating back thousands of years, there are not just 2 genders. So there are 6 genders in classical Jewish texts. We don't know exactly what these genders are, but they were doing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with gender. To me, it shows that we were there. You know, there were people that were beyond male and female. And it also shows that they had a system that was clearly not binary. What do you think about what you're witnessing through the Western world when it comes to gender? I mean, I've been so blessed, so lucky to get to spend so much of my life in these other cultures where transgender individuals are so socially unproblematic. And that is the pathway down which we should go. When you integrate people into the society, the family ends up benefiting and the society as a whole ends up benefiting. 네, 우리가 오늘은 바로 이렇게 성소수자에 대한 바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돼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